안녕하세요. 문제의 발단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정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민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곧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저희 동해해설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3년 소장님 만난 지 3년이 됐고 저희가 스테이션을 하고 있는 지는 2년이 되고 있어서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저희도 윤성훈 소장님 연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스테이션을 접하게 됐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소장님 미국에 계실 때 저희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접하게 됐었고 또 저는 저희 딸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연락을 했었고 그때 너무 좋아서 저희 학교에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했었고 사실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덤론에서 연구소 선생님들 대거 동의로 제가 그때 미쳤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산 써가지고 진짜 조그마한 예산으로 선생님들이 다 오셨었거든요. 그때 10분 정도 저희 동에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학급 공간을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안도를 좀 낮추고 또 안정감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슈도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애들을 보느라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학습이 중단이 되고 수업이 중단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스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교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소장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개별화된 교육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스테이션 수업이 뭐냐, 스테이션을 돌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하고 저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구조화하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하고의 시간도 공간을 구조한 것처럼 일부러 해가지고 스테이션에서 저랑도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현재는 8개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준별로 진행되는 이론 수업이 있고요. 그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별 공간인 스테이션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개별 학생에게 주어진 맞춤식 과제가 있고 그 맞춤식 과제를 1, 2, 3, 4 또는 색깔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 강화를 받아요. 근데 솔직히 고3 아이들이 100원 토큰 받거든요. 그걸로 강화가 될까 하시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강화물에 별로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활동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스테이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서 시도했지만 이게 덕혜학교처럼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 좋은데 저희는 사실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실패를 했지만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아리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9명의 교사가 8개의 학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나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런 절차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토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토큰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강화물, 학생별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큰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사실 토큰을 써보시면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시 따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에 토큰만큼 중요한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토큰이 중요해. 특히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이 모두 중등이시거든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공과 선생님도 계신데
아이들한테 토큰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동기를 찾아내서 학습으로 교육으로 유도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각 스케줄은 저희 학급에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종이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렇게 다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저거 작년에 운영을 했던 건데 개별적으로 학급 시간표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스테이션 자리에 스테이션 시간표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표는 저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스테이션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표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스테이션이 이제 티치 책에 보면 스스로 과제를 수행을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저희들이 교육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수준들을 파악을 하지만 여기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스테이션에서 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힘들어하는 친구들, C 수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관련이 없는 기능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인데, 수학 시간인데 가위 자르기 해도 되나? 뭐 이름 쓰기 해도 되나? 뭐 선긋기 해도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그걸 계속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이곳이 저희가 교육과정이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교과목들에 대한 교육,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학습 기술이 필요하지 않냐.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 중심의 것들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동의가 됐었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지를 만드실 거예요, 모든 수업에. 그러면 내가 만드는 C 수준의 학습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붙이기, 오리기, 선긋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분임 토의 시간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 그것이 교과 시간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기 밑에 보시면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더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장님한테 받아서 저도 저희 선생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정말 기능 중심의 아이들이 혼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스테이션에서 하기도 하고 선생님하고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5분 전이에요? 저 늦게 시작했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해.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스테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6월 달에 공개 수업했던 거 3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전공과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직무 위주의 직업 준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자 만들기 수업을 했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A그룹은 파워포인트가 가능합니다. B그룹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거스름돈을 할 수 있는 친구고요. C그룹인데 이 친구는 전공과임에도 불구하고 1대1 매칭밖에 아직 하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양식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생님들 스테이션 저도 많이 돌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미친 듯이 양식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다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6월 달에 그 주에 해야 되는 교수학습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시면 교수학습 내용을 수준별로 또 나누고 수업 내용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형에 보시면 수준별 개별화, 반복, 심화, 복습이 있어요. 내가 스테이션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건가, 수준별로 하는데 개별화를 좀 더 열심히 할 건가, 아니면 반복할 건가, 심화할 건가,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체크해서 넣게 했었고요. 옆에 보시면 수준이고 구성이 시간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론은 이론 수업, S는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A그룹이 이론을 하고 있으면 BC그룹은 스테이션, B가 이론이면 다른 거는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3수준이어서 3칸인데요. 4수준이면 4칸으로 하시고 2수준이면 2칸으로 해가지고 이론 스테이션을 나름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활동 내용을 수업 내용과 더불어서 하고, 아까 앞에서 기능평가 했었던 것처럼 그 기능에 필요한 친구들도 여기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A그룹이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BC그룹 아이들은 개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B그룹은
이렇게 계산하기 이론 수업을 할 때 A그룹과 C그룹은 개별 과제를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실 이제 C 수준의 학생이잖아요. 먼저는 개별 스테이션에서 혼자서 꼭지 퍼즐을 해요. 처음에 잘 안 했거든요. 지금은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교육과정이랑 꼭 연계하고 싶다. C 수준까지. 그래서 피자 모양 저기 보시면 이론 수업할 때도 피자 모형으로 피자 재료 찾는 거 1대1 매칭하는 것도 사실 교과 연계를 한다는 게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수업에 1대1 매칭을 할 때 그냥 그 교과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림으로 1대1 매칭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등부입니다.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스테이션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나누고 여기는 개별 스테이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데 스테이션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복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기 첫 번째 바구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지를 혼자 하고 두 번째 바구니에는 개별 패드 가지고 자기가 수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걸 하고 세 번째는 오늘 배운 수업에 대한 학습지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화를 받는 모습입니다. B그룹은 지금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만 복습하는 것을 개별 과제 바구니에 넣고 두 번째 토도 수학입니다. 이거 개별 과제 하고 C그룹 같은 학생은 이 친구가 큰 변화가 있었던 학생입니다. 자리에 절대 앉아있지 않고요. 3분, 5분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학생인데 지금 현재 40분 내도록 사투리 40분 동안 계속 앉아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개별 스테이션 보시면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저기 글루건으로 선생님들이 다 테두리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긋기 하고 자기 이름 쓰고 저 개별 스테이션 볼트 너트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할 때는 보시면 분수 모형 맞추기 이것도 교과 연계인 거죠. 스테이션이 분수 수업을 했으니까 이 친구도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업에 연계해서 하고 마지막에 그 이름은 선생님하고 그냥 이거 테두리 없이 쓰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스테이션의 그 학습지는 꾸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반이고 2반 같은 경우에는 개별화 IP의 목표와 연결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를 교과와 연결하고 그 교과를 스테이션으로 녹여내서 개별 학생들에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C그룹 같은 경우에 개별화의 목표가 연속된 지시 따르기인 거예요. 원래 IP 목표가. 그래서 그것들을 직업 교과 시간에 녹여내고 스테이션에서 책에서 보시는 그 지그 저희가 과제 분석한 걸로 해가지고 조립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개별화도 스테이션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테이션을 돌려보니 저희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준별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스테이션 자리에서 맞춤식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일제식 수업을 굉장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계속 스테이션 수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죽어요. 그리고 수업을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나누고 하고 있는데 일제식 수업을 했을 때 사실은 소외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휠체어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스테이션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스테이션에 들어가 있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서 단독으로 감각 수업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 수업에서 학부모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셨던 학교가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는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스테이션 수업을 했던 김준 선생님께서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행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시면 교사가 복도에 있어도 학급에서는 스테이션에 과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아이를 문제행동을 중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IP 지도 시간도 스테이션과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굉장히 저희 아이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누다가 보니까 똑같은 소리 자극에서 일제식 수업하는 그 책상으로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냥 똑같은 공간에서 자기 개별 공간에 있는데 동일한 소리가 나도 아이들이 자극을 안 하는 경우,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거, 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들이 저희가 알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사실 소장님 때문에 문제 행동, 도전 행동,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수업하기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그냥 문제 행동에 집중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지금쯤 와서 저희가 나누는 얘기는 수업이 재밌어졌어요. 수준별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는 것 같아요. 소외되어 있던 친구들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고 또 지금 밑에 보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처럼 지원해 주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시선들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부모에게 이 공개 수업을 동아리에서 공개했을 때 학부모님이 저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통일된 공개 수업만 보다가 맞춤 수업을 보니 이거지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나누면서 우리 좀 힘들었지만 이런 한마디가 참 힘이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유익함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할 때 저희도 지금도 조금씩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팁을 드리자면 수업 자료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TF팀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TF팀 너무 힘들겠지요. 근데 이걸 같이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게 1회가 될지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교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마치 손오공의 특수교육처럼. 그래서 네,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공유되는 학교들끼리는 자료들이 점점점 방대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업 준비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 교육과정 스테이션 연계하는 부분을 빨리 하래요. 그냥 본인들이 하는 그 수업의 학습지를 스테이션 자리에서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고 수업 시간 구성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 지원 인력이 없으면 옆에 끼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 끼고 하시고 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크는 저 분임에서 하시고 저희가 은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